오늘도 팔팔한 백세를 향해 여러분의 안방으로 건강 배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안방 주치의입니다. 혹시 오늘 저녁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고 피로를 풀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1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어쩌면 당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이나 현재 70대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경고를 절대 흘려들어선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집안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은 침실도 거실도 아닌 바로 욕실입니다. 놀랍게도 욕실 내 사망사고인 히트쇼크로 인한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5배가 넘는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해, 청결을 위해 하는 목욕이 잘못된 습관과 만났을 때 그것은 소리 없는 살인자가 되어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부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씻는 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지키는 5가지 생존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욕실이라는 가장 위험한 공간을 가장 안전한 치유의 공간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죽음의 그림자는 바로 히트쇼크입니다. 히트쇼크란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며 심장과 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겨울철 욕실은 냉장고와 다름없습니다. 따뜻한 거실에 있다가 차가운 욕실 타일 위에 발을 딛는 순간 우리 몸의 교감신경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체온을 뺏기지 않기 위해 혈관을 순식간에 수축시키고 이 과정에서 혈압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그러다 옷을 벗고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번에는 혈관이 확장이 되며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극단적인 혈압의 파도, 이것이 바로 혈관을 터뜨리고 심장을 멈추게 하는 주범입니다. 특히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는 70대에게 이것은 러시안 룰렛과 같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목욕 전 욕실을 미리 데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욕실 난방기를 사용하거나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벽과 바닥에 뿌려 수증기로 공기를 데운 뒤 입장해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수축기 혈압의 급상승을 막아 생명을 구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죽음의 습관은 바로 식사 직후의 목욕입니다. 밥 먹고 씻어야 개운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은 내 몸의 혈액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과 같습니다. 식사를 하면 소화를 위해 엄청난 양의 혈액이 위장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이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체온 조절을 위해 혈액이 다시 피부 표면으로 분산됩니다. 결과적으로 위장은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뇌와 심장은 혈액 부족으로 허덕이게 됩니다. 소화장애는 물론이거니와 뇌혈류량 감소로 인한 실신 위험이 배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식사 후 최소 1시간 되도록이면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목욕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행했던 밥 먹고 씻는 습관이 소화기관을 망가뜨리는 것을 넘어 뇌혈관 질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욕실의 온도를 높이고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세 번째 위험은 목욕이 끝나는 순간 찾아옵니다. 탕에서 일어날 때 핑 도는 어지러움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빈혈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것은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의 전조 증상이며 욕실 내 낙상 사고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물속에 있을 때는 수압이 다리를 꽉 잡아주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에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중력에 의해 혈액이 순식간에 다리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심장과 뇌로 가야 할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욕실 바닥은 딱딱한 타일과 도기로 되어 있어 이때 넘어지면 뇌진탕, 골절, 심지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계별로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탕에서 나올 때는 바로 일어서지 말고 욕조턱에 걸터 앉아 호흡을 고른 뒤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목욕 전후의 수분 섭취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목욕 중에는 땀으로 수분이 배출되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렇게 점도가 높아진 혈액은 혈전이 되어 혈관을 막기 쉽습니다. 목욕 15분 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탈수를 막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3-3-3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탕에 들어가기 전 3분 동안 미지근한 물로 심장에서 먼 손발부터 적시고 탕 안에서는 3분간 하반신만 담근 뒤 나머지 3분간 어깨까지 담그는 점진적인 입욕법입니다. 이 법칙은 심장이 온도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벌어주어 쇼크를 방지합니다. 급하게 씻으려 하지 마십시오. 3-3 법칙과 수분 섭취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이 당신의 뇌와 뼈를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70대 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그러나 피부 건강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매일 하는 전신 목욕과 때밀이입니다. 젊었을 때의 개운함을 잊지 못해 매일 뜨거운 물에 몸을 불리고 떼수건으로 퍽퍽 미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의 피부는 20대의 피부와 완전히 다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의 수분을 지켜주는 지질막이 얇아지고 피지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마치 바짝 마른 낙엽과도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고 떼수건으로 각질층을 벗겨내는 것은 피부에 대한 고문 행위입니다. 이는 피부 보호막을 완전히 파괴하여 노인성 소양증 즉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밤새 긁느라 잠을 못 이루고 긁은 상처 사이로 세균이 침투하여 심각한 피부염이나 감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70대 이상에게 권장되는 목욕 횟수는 일주일에 12회입니다. 그 외의 날에는 가벼운 부분 샤워나 물수건으로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밀이는 아예 잊으셔야 합니다. 비누칠도 매일 전신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땀이 많이 나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위주로만 부드럽게 씻고 팔다리는 물로만 헹구는 것이 피부 장벽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목욕 후 욕실 문을 나서기 전 물기가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듬뿍 발라야 합니다.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유분막을 씌워주는 것이죠. 비싼 영양제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보습 습관입니다. 깨끗하게 씻는다는 명목하에 내 피부를 갉아먹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위생관념을 청결해서 보호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목욕이 70대 이상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우는 수고로움, 식후 1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심, 천천히 일어나는 여유, 그리고 과도한 때밀이를 멈추는 용기. 이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모여 히트쇼크와 낙상사고, 피부 질환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은 대단한 비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위험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3 법칙과 생존 수칙을 지금 당장 머릿속에 저장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께 그리고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목욕이 위험한 도박이 아닌 진정한 휴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엄지척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매일매일 무료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안방주치의였습니다.